안녕하세요. 성규입니다. 여러분은 핸드폰 어플의 알림, 읽지 않은 메시지 숫자 다 없애줘야 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스타일? 어떤 쪽이든 5분 전에 도착한 그 알림은 반가웠을 것 같은데 맞겠죠? 그럼 기분 좋은 알림과 함께 도착한 심야 아이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규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소심하게 다시 여쭤봅니다. 5분 전에 도착한 그 알림, 바로 그 알림 반가우셨겠죠? 알림을 보고 입장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10시 되면 습관처럼 또 심도를 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알림이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우앱 심야 아이돌 페이지에 팔로잉 해주시면 매일 밤 심야 아이돌 시작하기 5분 전에 알림이 갑니다. 모르셨다면 지금 바로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심야 아이돌 놀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인증샷 찍을까? 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인증샷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두 분 오랜만에 뵙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좋습니다. 각자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빅톤의 승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심야 아이돌의 두 번째 네. 놀러 오셨어요. 제가 이제 심야 아이돌. 그쵸. 네. 그때 멤버분들과 다 같이 나와서 네. 다음에 또 놀러 오기로 약속하셨는데 네. 진짜로 와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만 오셨어요. 네. 네, 오늘은 둘이서 왔네요. 손잡고 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고. 자, 우리 저번에도 했지만 오늘의 그 입장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짜잔. 네, 승식 씨는 오늘도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세준 씨는 저는 네, 선배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입니다. 정말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이죠. 어떤 걸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심야 아이돌 얘기한 건가요? 네. 아마 뭐 킹키부츠 예,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공연이 저도 다음 주부터 네. 활동이라서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네. 굉장히 빡센 공연이어서 그쵸.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만 와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늘 놀러 오셨는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뭐 일단 재밌게 즐기다 가는 네. 건 너무 당연하고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셋이 또 뮤지컬 네.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퀄 또 공연. 이퀄도 함께 하고 있고, 네, 킹키부츠도, 네. 네, 우리 동변상련하는 마음에서, 네, 좋습니다. 오늘 뭐 뮤지컬 얘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너무 좋죠. 그리고 저번에 우리 심야 아이돌 출연하신 이후에 2달 동안 좀 많은 걸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본 팬미팅도 다녀오시고 네, 두바이 행사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땠나요? 오랜만에 해외 공연. 일단은 두바이 갔을 때가 솔직히 정신 없이 갔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쵸. 다른 멤버들은 먼저 이제 두바이 먼저 갔었고 저희는 이제 공연 사우디. 사우디. 저희가 우리 사우디 가자. 그치. 이제 네. 헷갈렸네요. 사우디는 먼저 갔었고 저희는 그날 공연을 끝내고 또 이퀄 공연 때문에. 끝나고 이제 갔었는데 네, 정말 처음으로 그 분장 대기실에서 샤워도 다 하고 맞아요. 끝나고 바로 가려고. 처음이었죠. 네 바로 이렇게 갔던 거 기억났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공연은 좀 재밌게 잘. 일단은 확실히 멤버랑 같이 하니까 네. 느낌이 되게 색달라요. 멤버가 연기를 하는 걸 보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또 같이 호흡을 하니까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어디? 해외에서. 해외에서요? 해외에서 맛있는 거 먹었나요? 저희 뭐 제일 많이 했던 게 아마도 이제 수영하고 그쵸. 그리고 바로 내려가서 고기 먹고 또 올라가서 수영하고 또 내려와서 고기 먹고 네. 그걸 반복했던 거 수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수영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세준이가 네. 저희 멤버 중에서 정말 이 하얀
축에 속하는데 타셨군요. 많이 탔어요. 처음 봐요. 수영을 원래 좋아하세요? 네, 원래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쵸. 사실상 이제 안 가려고 했었어요. 좀 컨디션 관리도 하려 했었는데 그 이렇게 베란다 이렇게 호텔이어서 베란다 열어보면 이렇게 노는 곳이 바로 보여요.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서 아 저길 내가 내려갈까? 근데 보는데 막 승식이 형 와와 이 소리 들리고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그냥 내려갔는데 그래서 그냥 우통 벗고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재밌게 또 공연도 하고 재밌게 네. 또 즐기다 네. 오신 것 같은데 그쵸. 아까 우리 잠깐 나눴던 뮤지컬 이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나요, 두 분? 네. 어떤가요, 이퀄은 요즘? 이퀄이 이제 저희가 24일이 네. 총 막공입니다. 이제 얼마 사실 남지 않았네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조금 벌써 좀 아쉬운 마음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2인극이고 맞아요. 또 두 분이서 하는 승식 세준표가 굉장히 많대요. 그쵸. 네. 저희 그리고 둘이 많죠. 멤버들과 어떤 무대를 할 때 빅톤으로서가 아닌 두 분이서 뮤지컬 배우로서 네. 무대에 섰을 땐 좀 어떤가요? 일단은 웃음을 잘 못 참았었어요. 그래요? 초반에 그쵸.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뭐 대사적인 톤 같은 거나 이렇게 호흡 같은 거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2인극이다 보니까 스킨십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뭐 극 마지막에 제가 손을 이렇게 뻗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얼굴을 보면서 노래를 불러요. 정말. 근데 손잡고 어휴.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거 못 참죠. 네. 그거 못 참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인중만 보고 노래를 불렀다가 일부러 참으려고. 이제는 아예 이제 그게 들어가고 네, 그쵸. 집중을 하다 보니 눈을 보면서 이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멤버 동우 씨랑 인더 하이츠라는 뮤지컬을 네. 같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뭐 다행이었던 게 뭐 저의 상대 역이라기보단 극에서도 이제 친구 역할이고 또 동우 씨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게 이제 힙합 R&B 뮤지컬이어가지고 동우 씨는 랩을 하는 역할이고 저는 이제 노래하는 역할이라 딱히 많이 부딪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웃음을 참거나 이런 게 힘들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2인극을 한다고 생각하면 힘들 것 같긴 해요, 진짜로. 그쵸.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네. 확실히 되게 에너지 소비가 그쵸.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페어 배우분들이랑 할 때도 있고 두 분이서 같이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쵸. 좀 어떤가요? 좀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다른 배우분들이랑 할 때 좀 편한가요? 그러면?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일단 저는 아무래도 제일 가깝게 한 이제 뭐 내일도 이제 원호 선배는 이제 원호 형. 이제 원호 씨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호 형이랑 이제 내일도 공연을 하고 하는데 좀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좀 호흡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대사 치는 그 호흡점이 뭐 워낙 이제 승식이 형이랑은 이제 한 멤버기도 하고 뭐 툭하면 이제 대사를 주고받을 수 있어가지고 또 제가 원하는 이 호흡을 말하기도 하고 원하는 호흡도 말하면 거기에 뭐 이렇게 융화가 잘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끔 보면 마가 조금씩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 틈이 조금 보일 때가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말하는 대사의 그 호흡이랑 원호 형이 하는 호흡이랑 조금 살짝은 결이 조금 다른 느낌이어서 그래도 이 대사 안에서 노는 거니까 그래서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게 네. 저도 세준이랑은 정말 런스루도 많이 돌았고 연습을 둘이서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맞춰봤습니다. 네, 그래서 세준이랑 할 때는 굉장히 좀 익숙하고 좀 더 편한 느낌이 있다면 그 이제 다른 페어분들과 할 때는 또 새로운 느낌이라서 또 설레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맞춰본 상대가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되긴 맞아요. 하죠. 약간 기대게 되고 의지할 수도 있고 웃음만 잘 참는다면 웃음만 잘 참는다면. 자, 마지막에 얼마 전 마지막 공연할 때는 세준이는 알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로 한번 웃음이 좀 나올 뻔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 아무래도 뭐 매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세준 씨는 근데 또 이퀄이 입봉작. 네 맞아요. 제가 이번에 축하드립니다. 진짜 기회가 이렇게 와서 정말 내가 정말 뮤지컬을 할 수 있을까? 옛날부터 연기는 되게 쭉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제 노래를 하면서 왜냐면 노래를 하면서 이제 이 드라마를 보여줘야 되는 게 뮤지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이 배역에 몰입하면서 분석도 하고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돼 저렇게 불러야 돼 하면서 승식이 형한테도 또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해서 결과적인 거는 되게 모두들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그게 너무 좀 짜릿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을 때 그 네. 그 느낌이 사실 다죠. 네. 맞아요. 우리가 너무 무대에 서는 짜릿하더라고요. 이유가. 그렇죠. 네. 우리 빅톤의 막내 수빈 씨가 형들의 이퀄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오. 승식이 형은 이번이 3번째 뮤지컬이라 더 잘하는 것 같고 세준이 형은 연기를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잘한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야. 우리 그 왕자님, 아유 왕자님 감사합니다. 또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예. 네, 우리 왕자님, 아유. 99년생 막내 네. 수빈 씨가 형들이 대견스럽대요. 아, 그쵸. 그 이제 수빈이가 네. 얼마 전에 이제 공연을 보러 왔었어요. 수빈이 얼굴을 보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럼 은근히 원래 또 멤버들이나 친한 맞아요. 사람 오면 더 긴장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좀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수빈이가 또 좋게 봐줬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네, 너무 수빈 씨가 또 형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미니 누나님은 이런 질문 주셨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우리 이퀄지 칭찬에 앨리스 어깨가 으쓱으쓱합니다. 강태호, 임, 니콜라 너무 잘해서 중간중간 박수를 치고 싶은데 이퀄은 그게 흐름이 박수치기 조금 애매해요. 언제 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넘버 끝났을 때 너무 감동적이면 그냥 냅다 쳐도 되는 걸까요? 라고 오. 보내주셨는데 오. 두 분이 생각하는 박수 타이밍 언제인가요? 타이밍이요? 네. 이게 정말 저희가 첫 공 올라갔을 때는 네. 관객분들이 박수에 대해서 좀 얼어있긴 하셨어요. 네. 네,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생각해도 박수 칠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타이밍을 보시고 네.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냅다 치셔도 네. 아, 그렇지 언제든 않을까. 필이 올 때. 네. 아. 그 이제 그 모든 관객분들의 마음이 맞다면 네. 정말로 그렇게 딱 박수를 그냥 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무대 감독님도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네. 맞아요. 뭐 공연을 볼 때, 작품을 볼 때 관객분들이 느끼는 곳에서 그냥 박수를 치는 게 가장 그쵸. 자연스럽고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사실상 이제 승식이 형이 이제 진심을 말해봐라는 넘버가 있는데 그 넘버를 하면서 이제 사실 그 타이밍에 박수가 나오지 않는 타이밍이에요. 네. 근데 그날 어느 날 이제 승식이 형이랑 페어해서 이제 공연을 하고 네. 땅땅땅땅땅땅 빵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편지를 또 이렇게 건네주는데 네. 이때 박수 소리가 나온 거예요. 오. 그래서 저도 그 박수 소리를 또 기다리기도 하고 네. 또 무대 감독님도 그 박수 소리를 다 기다리고 큐를 하시니까 정말 박수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쳐셔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관객분들이 또 느끼는 곳에서 그렇죠. 그냥 우렁차게 용기 내서 박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너무 좋죠. 네, 소리 내시면 퇴장하시니까 그 소리만 안 내시면 네. 네, 박수만. 자, 뮤지컬 배우로서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우리가 데뷔하기 전에는 노래, 춤, 무대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데뷔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데뷔를 하면 다양한 것들을 겪게 됩니다. 뭐 예능도 있고, 뭐 MC, 또 이렇게 뮤지컬도 있고 한 번씩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탈 놀이기구는 바로 이겁니다. 샤이닝 모노레일. 오. 샤이닝 문레이. 모노레일. 뭐 아마 뭐 미리 적어 오셨겠지만 저도 네. 적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타고 온 열차길에 주요 정류장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정류장은 저의 정류장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서울 상경. 서울 상경. 서울 상경. 여기예요. 네.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첫 번째 사건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한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네. 일요일 날 온 가족이 교회에 갔을 때 캐리어 하나 들고 서울에 올라옵니다. 와. 그때 제가 기차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돈 아끼려고 버스 타고 이제 와서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은 제가 미리 전화로 알아봤던 그때 당시에 한 1년 동안 고시원에 살았었는데 그 와. 고시원에 가서 짐을 풀었던 기억이 있네요. 와. 아니 정말 전설의 사실상 시작. 네. 서울에 이렇게 오기까지가
도대체 큰 결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뭐 어린 저한테 엄청 큰 결심이었고. 엄청 큰 결심이죠. 네, 사실상 되게 성인도 아니고 학생 시절일 텐데 서울 올라갈 거야라는 그 한마디에 네. 고시원으로 무조건.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엄청.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못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약간 안 되더라도 좀 해보고 뭐라도 해보고 부딪혀보고 안 되면 그 다음 스텝이 있겠지. 뭐 그런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용기 있게 서울에 와서 이제 서울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끼는 라면. 솔직히 얘기해야 되죠. 네. 삼각김밥. 삼각김밥. 슬프다. 그쵸. 고시원 아.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무슨 맛이냐고요? 맛까지? 맛까지. 맛은 아마 제 기억에는 그 참치 마요였던 것 같아요. 참치마요. 아, 국민. 그때만 해도 그렇게 다양한 삼각김밥이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참치마요. 그냥 참치마요, 전주 비빔밥, 불고기 뭐 이런 거 그런 거밖에 없었었어. 돈가스. 맞아. 라면 없이 삼각김밥만 꾸역꾸역 먹었던 첫 끼가 생각이 납니다. 아, 우리 승식 씨랑 세준 씨는 어때요? 가수 되고 싶어서 맨 처음 받은 오디션 언제 또 어디에서 받는지 기억나나요? 저는 네. 딱 들어왔던 게 네. 저는 이 회사였어요. 첫. 네, 와. 첫 회사였었는데 네. 딱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합격이 돼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너무 막 신나고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감사한데 내가 과연 정말 그런 자격이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너무 좋게 봐주셔서 또 함께 하게 되었죠. 세준 씨는요? 저는 첫 오디션이 이 회사는 아니었어요. 사실상 이제 보통 이제 학창 시절 때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제 제가 곱창집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썰어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명함을 주셨어요. 그 회사 명함. 캐스팅. 와. 네, 그래서 여기 와라. 오. 여기서 하면 노래만 준비해서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거 받고 친구한테 이게 뭐야? 네, 이랬는데 인터넷 쳐보니까 연예인 회사야 이러길래 가봐. 그래서 근데 너무 무서웠는데 뭔가 그때 당시에도 뭐 사람의 정이 너무 좀 약간 정이 좀 많은 사람이어서 되게 그래 가보자 해서 곡 하나 준비하고 그냥 갔었어요. 야. 그래서 그 회사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진짜 깔끔하게 탈락을 했죠. 좀 반전이 있네요. 네, 만약에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고 연습생이 됐으면 이제 빅톤이 아닌 이제 SF9이 되지 않았을까. 그쪽 회사였군요. 네. 그랬구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이죠. 이게 또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연습생이 이제 됐던 첫날 네. 그때 기억나요? 뭐 했는지? 연습생이 된 첫날. 네. 뭐 세준이는 어려웠거나. 왔을 때가 네네.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는 첫날 그 보컬 쌤이 처음 오신 날이랑 저희가 입사한 날이 같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입사를 했을 때 이제 연습생으로는 그 찬이랑 승우 형 이렇게 두 명이 먼저 있었고 네. 또 다른 이제 그 보컬 팀을 하던 형님이 또 다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지하실 연습실에 딱 들어갈 때 네. 보컬 쌤을 만나서 보컬 쌤 두 분이랑 같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연습생분들도 처음 보니까 찬이랑 이제 승우 형이랑 처음 봐서 막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이제 그 둘이 제가 같이 보컬 쌤인 줄 알았다고. 같이 보컬 쌤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 그러면 이제 노래 테스트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승우 형도 부르고 찬이도 부르고 이러는데 저도 그 옆에 딱 서니까 둘이 약간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더니 연습생이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멤버들도 저를 처음에 봤을 때 약간 연습생인지 몰랐대요. 뭐지 저 형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세준 씨는요? 강렬했죠. 저는 첫날 강렬했나요? 강렬했습니다. 정말 강렬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이게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지금 모습이 아닌 뭐 살도 지금 뭐 60대지만 뭐 60대 뭐 초중반 하지만
그때 당시 몸무게는 거의 한 90, 80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맞아요. 태준 씨가요? 예, 정말 다이어트 전. 다이어트 전, 그러니까 연습생 맨 처음 되자마자 몸무게가 막 80, 90이어가지고 정말 많이 통통했었어요. 뚱뚱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모두 다 뭔가 다 이렇게 슬림하고 뭔가 진짜 와 여기가 진짜 아이돌이 될 수 있는 연습생들이구나. 와 다들 멋있다 맞아. 했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다들 막 되게 소식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막 김밥 한 줄 막 이렇게 소식 조금. 네, 조금 막 소식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몰라서 저는 그냥 오므라이스 주세요라고 해서 오므라이스를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오므라이스를 그냥 먹지 않았어요. 아. 정말 오므라이스를 다들 그냥 이렇게 먹잖아요. 네, 어떻게 먹었죠? 처음에 딱 오므라이스가 나왔는데 그거를 8등분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싹. 네, 싹, 싹싹싹 네네. 하더니 그걸 8번 만에 먹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 이유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말. 그거는 강렬할 만한데요. 강렬했어요. 아니 정말. 사실상 이유가 있었어요. 네네네. 아니, 뭐 오므라이스 솔직히 말하면 오므라이스 그냥 저도 이렇게 여유롭게 그냥 해서 먹고 싶었어요. 네. 사실상 근데 근데 왜 8림 만에 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 다 너무 짧으니까 입이. 입이 짧고 나도 빨리 눈치 빨리 식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 뭐 그렇게 8등분해서 막 먹지는 않는데 그래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8등분해서 맛있게 그 먹었던 아시잖아요. 그 오므라이스가 또 계란에 이렇게 말려 있으면 굉장히 또 통통해요. 아, 그렇죠, 그거를 딱 8등분으로 해서 먹더라고요.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준 씨는 또 나름의 배려. 네, 저는 그러니까 배려였어요. 배려였어. 이제 다들 빨리 먹는 것 같으니까 나도 빨리 먹어야 네, 저도 네. 빨리 먹으려고. 아, 좋습니다. 저희가 데뷔 또 시절 연습생 시절 얘기를 했는데 네. 인피니트랑 빅톤의 연습생 시절, 그러니까 저희 그 공통점 하나가 있대요. 데뷔 전에 리얼리티를 정말 저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비슷한가 봐요. 사진도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이. 인피니트의 당신은 나의 오빠, 그리고 빅톤의 미칠남. 네. 네. 야, 이거 당신. 야. 왜 이 헤어 드라이기와 이 빗은 뭘까요? 컨셉이죠, 어떤- 컨셉이고. 이 저 여자분이 네. 러블리즈의 유지혜 씨예요.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프로그램 저희도 데뷔하기 전이었고 지혜 씨도 러블리즈 데뷔하기 전이었는데 오. 그때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여고생을 왜 키웁니까? 아. 왜죠 우리가? 근데 그냥, 그래도 네. 그리고 실제로 같이 살지 않고 사실 네, 맞아요. 촬영할 때만 그렇죠. 그러는데 뭐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저희는 더 놀랍습니다. 네, 뭐 어떤 컨셉이죠 미칠남? 저희는 투명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네. 아 투명 소녀가 있습니다. 어디 있죠 투명?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네, 네. 투명 소녀가 있어요. 귀신이랑 같이 지낸다는. 아 귀신이랑 같이 지낸다. 네, 그러니까 귀신은 아니고 투명한 소녀가 투명 소녀가 저희를 저희와- 관찰을 아, 한다는. 그 네. 카메라 시점. 네, 네, 카메라 카메라 시점으로 시점으로 해서 저희랑 같이 사는데 이제 저희의 팬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내용인데 그럼 뭐 투명 소녀가 말도 합니까 가끔? 저희한테는 말은 안 하고 더빙을 하더라고. 더빙도 하고 이제 물건으로 신호를 주고. 네, 물건으로 신호를 주고. 네. 그럼 저희는 이게 뭐지? 그러다 나중에는 정말 나타나서 춤도 같이 춥니다. 아 네. 정말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죠? 저도 몰라요. 그 이제 거기서 함께 했던 친구는 네. 저희 연습생이었죠. 아, 맞아요. 저희 연습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테이시에 데뷔를 아. 했어요. 데뷔를 한 그 수민이라고 아. 수민 씨가 이제 저희랑 같이 그분 중간중간에 했었죠. 투명 소녀 역할로. 투명- 네, 역할로 투명 소녀 이제 역할로. 고생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참. 막 트럭도 타고 뒤에 막 그 캠 이렇게 차고 이게 유령 시점이라 해서 막 수민이가 이렇게 나와서 막 이상한 차 그 이삿짐 차 거기에도 들어가고 막 아이고.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그래도 수민이 네네. 이제 수민 씨가 와서 하면은 뭔가 그래도 동생 같고 투명 소녀 같고 네. 그런데 저희가 그 이렇게 이걸 추는 씬이 있었어요. 네네. 뭐 왈츠. 같은 걸 추는 씬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그냥 정말 카메라 감독님이랑 이 왈츠도 연습생 때 연습생이어가지고 그냥 추면 안 돼. 대표님께서 그냥 추면 안 돼. 그치, 그치. 왈츠를 진짜 제대로 전문으로- 배워라. 제대로 와, 배워라 그치, 해서 정말 5시간 넘게 다음 날이 촬영이어서 5시간 넘게 원, 투, 착, 투, 투, 착 그치. 하면서 해서 딱 기대했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열심히. 그 감독님 그 촬영을 담아야 되니까 그쵸. 또 스텝에 맞춰가지고 맞아요. 촬영을 해주시고 맞아요. 그게 참 힘든 겁니다 사실 그게. 아 이게
감독님이랑도 사실 민망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렇죠. 이게 또 데뷔도 전이라 네. 카메라도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 저도 참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두 분은 좀 찍다 보면 좀 익숙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그쵸. 첫 회보다는 가면 네. 갈수록 이런 생각도 혹시 한 적 있나요? 나 이 정도면 좀 방송 잘한다 아, 이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보다 네. 정말 저는 이 미칠남 이 리얼리티를 찍을 때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엔 뭔가 이런 꽁트가 들어왔을 때 아하. 정말 힘들어했는데 네. 요즘은 그래도 꽁트가 들어오면 좀 단련이 되죠. 그래도 이제는 약간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걸 보고 아 이제 좀 아이돌이 됐구나. 그때 많이 배웠다. 네. 미칠남을 하면서. 맞아요. 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은 뭐 리얼리티 예능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유, 그냥 지금은 뭐, 그냥 정말 리얼이죠. 저희 불나방 같은 존재입니다. 뛰어드는군요. 네, 뛰어듭니다. 아, 뛰어들죠. 네, 그냥 다 내려놓고 네. 가는 거예요. 불빛만 있다면. 그럼요. 불나방 같은 존재여서 네. 부끄럽고 이런 거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승식 씨가 얘기해보고 싶은 인생의 정류장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의 인생의 정류장 바로 2016년 11월 9일입니다. 2016년 11월 9일 어떤 날이죠? 가장 중요한 날이죠. 저희 데뷔 날입니다. 이게 사실 저도 비슷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쓰긴 했는데 어. 2010년 6월 9일. 네. 자 그렇죠. 데뷔 날 네. 전날의 기억 중에 11월 9일의 기억 중에 제일 지금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한 장면 뭔가요? 저는 쇼케이스도 물론 너무 기억이 남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저희 음원이 멜론 사이트에 딱 나왔을 때 딱 그거다. 그때가 정말 저는 좀 신기했어요. 내가 이제 진짜 가수가 됐고. 네, 가수가 됐구나. 정말 내가 존경하고 동경하던 사람들의 가수들의 이 노래를 이 음원 사이트로 듣다가 내 목소리가 여기에서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진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날 가수가 됐다는 걸 느끼셨는데 네. 그날을 기점으로 뭔가 좀 달라진 게 확실히 있었나요? 데뷔를 하고 나서? 확실히 그전에는 그냥 노래를 열심히 하자. 네. 노래 열심히 하고 춤 열심히 추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면은 데뷔를 하고 나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이끌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전에는 열심히 하자였지만 이제는 네. 진짜 잘 해야 네, 된다. 이제 진짜 실전이다. 그렇죠. 네. 자, 세준 씨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일 것 같은데 네. 세준 씨는 어땠나요? 11월 9일, 2016년 11월 9일. 사실상은 별로 안 믿겼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임세준이고 각자만의 이제 다들 본인 일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음원 사이트 나오고 그리고 음방도 이제 다음날 나가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그룹의 생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아?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계속 되게 좀 부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너무 좋은데 에이 설마 아니야 하면서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그래 막 이러면서 믿기지도 않고 잘.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무대도 하고 팬분들도 만나고 처음 팬사인회도 하고 하면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이제 앞에 선배님들이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다 하면서 진짜 연예인이 되고 있구나 하면서 그때 좀 더 실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팬 여러분들 만나서 팬 사인회를 했을 때 네. 그때 기분은 어땠어요? 저 정말 제일 많이 했던 게 감사합니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나오는 감사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오셔가지고 되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막 잘생겼다 하고 밥은 먹었어.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처럼 팬분들이 그렇게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뭐 무대 너무 잘했어. 뭐 다친 데는 없어. 막 이게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너무 그게 감사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데뷔 때는 근데 그거 말고 할 말도 없어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모든 게 다 어색하고 네. 그냥 하라는 대로 네. 저도 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또 뭐 팬분들도 이제 질문하면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아무래도 뭐 두 분도 그러시겠지만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합니다. 맞아요. 팬사인회 뭐 노하우 같은 게 두 분 뭐 있으세요 혹시? 저는 살짝 이제 좀 수다를 좀 떠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팬분들도 이제 되게 어렵게 오시는 거잖아요. 이제 막 되게 기다리시고 또 앨범도 많이 사시고 그걸 알고 이제 보니까 이제 저한테만 계속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팬분들의 이제 일상 근데 뭐 대다수 뭐 어떤 분은 그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또 되게 일상을 제가 더 많이 물어봐요. 오히려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 되게 많이 혜준 씨가. 물어봐요. 뭐 밥은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뭐 월급은 받는데 여기 앨범 쓰는데 얼마만큼 썼냐부터 시작해서 그건 정말 현실적으로 좋은-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 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 좋죠. 오. 그러면서 좀 약간 유대가 좀 생기기도 더 친해지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했던 말이 그 팬분한테는 이제 일생활에서 되게 큰 힘을 받아서 그렇죠. 뭐 취업도 하고 뭐 승진도 하고 이러면 또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진했어요. 고마워요 하면 그것만큼 보답받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의 팬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이렇게 훈훈하게 또 하고. 저도 근데 보통 팬사인회 하면은 저도 대화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진짜. 오빠 저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볼까요? 네가 여기로 오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해야지. 너는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시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다. 오빠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너와 난 결혼할 수가 없다. 타장창창.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너무 이제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쵸. 그런 편이어서 네. 처음에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팬분들도. 그쵸. 지금은 오히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려니 해요, 팬분들은요. 그렇죠? 근데 오빠 혹시 뭐 어떻게 그래도 살다 보면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뭐 정말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퍼센티지가 뭐 높진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팬사인 얘기를 해봤는데 자 이번엔 세준 씨 정류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정류장은 이게 아니에요. 예. 이겁니다. 이제부터. 네. 와 잠깐만. 세준 씨 정류장 이제부터인데 이게 어떤 의미죠? 이제부터. 사실상 네. 제가 이제 뭐 데뷔 뭐 연습생해서 처음 연습생이 됐고 네. 그리고 데뷔해서 그리고 연차도 쌓이면서 1위도 하고 네. 뭐 해외도 나가고 멤버들과 좋은 시간도 다 추억도 다 쌓아봤지만 정말 사실상 예전부터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연치 않게 연습생 때 이제 또 연기를 시작을 해서 연기하는 친구들끼리 이제 연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잘 맞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저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노래하고 춤 그리고 무대에서 팬분들에게 어찌됐건 이런 선한 에너지를 좀 주면서 되게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직업이라 생각해서 이 연기 내가 과연 꿈꿀 수 있을까 하면서 되게 많이 되게 방황도 많이 했었고 심지어 멤버들한테 저 나중에 연차가 쌓이면 연기하고 싶다 하고 했었는데 지금 당장에는 노래와 춤을 더 집중해야지 연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너가 하면 해라 했었는데 저 단에서는 좀 약간 다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네. 정말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싶어서 네. 그래서 6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저만의 그 스텝을 좀 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웹도 찍고 영화도 찍고 매체 연기로 하면서 그런데도 방송도 나갔지만 팬분들 혹은 대중분들은 그냥 잘생겼다, 귀엽다, 이런 모습도 있네라는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땐 제가 원치 않은 피드백이었어요. 저는 누구에게 연기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6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뭐 연생까지 하면 7년 동안 연기를 쭉 하면서 이번 이퀄 작품을 통해서 이제 팬분들 그리고 저희 내근직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뭐 대표님 아니 뭐 이사님 네네. 하면서 심지어 멤버들까지도 이제 아 세준이가 연기를 한다는 건 잘하는 아이구나라고 인정을 받아서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야. 그래서 꾸준하게 뭔가 그때 포기 안 했던 게 저는 정말 좀 잘했다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되게 뿌듯하게 이제부터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 또 이제부터 네. 여기군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한 발. 와, 멋있네요. 네,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아, 인정이란 뭘까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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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열심히 하는 거랑 네. 인정을 받는 거랑은 좀 다른 다르죠. 것 같아요. 그치. 네, 열심히는 다 누구나 열심히 하고 매달리고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물에서 나오는 너 잘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거기까지 오기까지 되게 먼 건데 네. 그거를 잘 그 사람이 버티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너는 그 분야에 그래도 소질이 있다라는 거니까 아, 뭔가 되게 엄지척보다 더 엄지척척척 같은 느낌? 별 5개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면 뭐 세준 씨랑 승식 씨는 어떤 부분에서 인정이라는 걸 받고 싶어요? 제일 받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저는 혹은 어떤 뭐, 부분이라든지. 네, 옛날부터 확실히 노래로 많이 인정받고 싶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노래로 인정을 많이 받고 그런 걸로 좀 많은 영향들을 또 드리고 싶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뮤지컬을 또 시작하다 보니까 연기로도 좀 인정을 욕심이 나죠. 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뭐 첫 번째는 노래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준 씨는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 본업은 네. 이제 아이돌이긴 하지만 네.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만능이 되고 그치. 싶은 게 제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그 또 번외로 연기적인 것도 잘한다는 걸 또 인정받고 싶어서 나중에는 그게 합쳐지면 얜 다 잘해 라는 걸 욕심쟁이에요. 근데 세준이가 네. 정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옆에서 볼 욕심 때는 좋죠. 네, 좀 버거워 보일 때도 있어요. 네. 본인이 너무 그 노력을 네, 엄청 정말 하시는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버거워 보일 때가 있는데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정말 열정 있게 사는 거 보면 네. 저는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승식 씨 역시 인생의 가장 큰 기억으로 1위 했던 날들을 꼽았고 세준 씨는 이제 인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네. 그럼 인정받았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실 팬분들이 얘기해 주실 때가 가장 좀 크기도 하고 팬분들이 얘기해 주실 때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실 때 그럴 때 정말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인정받는 게 정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최고의 보상인데 그런 칭찬도 많이 듣고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OST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캐스팅 제의가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내가 또 조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인정을 조금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승식 씨가 정말 노래를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 노래방기가 켜져 있다고 하니까 노래 언제든 불러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우리 심야 아이돌 제작진분들이 인정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불렀었죠. 네. 네. 그래요. 오늘 원래 승식 씨가 노래 부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 이제 그냥 그래서 성규 선배님과도 한번 부르면 좋지 않을까 좋죠. 라는 생각에 네. 셋이 또 같이 하나 부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떤 거 부르고 싶으신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약간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되니까 네. 뭔가 미리 얘기라도 하나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럼 뭐 일단 고민을 해봅시다. 예,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노래 하나 틀어준다고. 이따가 좀 천천히 그러면 정해볼게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정류장을 일단 볼까요? 네. 다음은 우리 셋이 같이 어.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정류장입니다. 오.
솔로 앨범, 솔로 앨범. 솔로 앨범, 뮤지컬, 뮤지컬, 그리고 니콜라. 네. 콜라. 니콜에서 역할. 네, 역할 이름입니다. 그럼 두 분이 좀 뮤지컬과 니콜라는 좀 약간 같은 의미.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룹 안에서 뭔가를 좀 나 혼자 네. 한다는 게 뭐 솔로 앨범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그쵸. 부담도 되고 네. 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승식 씨는 처음 뮤지컬 하게 됐을 때 네. 어땠나요? 좀 막 기대가 된다가 먼저였는지 아니면 좀 걱정된다가 먼저였는지. 저는 사실 걱정이 컸어요. 어. 왜냐면 저는 제가 물론 모든 이제 멤버들 그리고 네네. 모든 아이돌 가수분들이 네. 꿈꾸는 거기도 하잖아요. 사실 솔로 앨범이라든지 홀로서기, 그러니까 혼자 뭔가를 하나 딱 완성해내는 거 그쵸. 그런 걸 정말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사실 좀 확신이 없었어요. 저에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것도 심지어 연기는 사실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과연 이 뮤지컬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죠. 네, 걱정이 정말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기회니까 네. 더 열심히 잘해서 팬분들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쪽 뮤지컬에서도 더 뭔가 좀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나름 이제 뭐랄까 걱정은 되지만 네, 그래도 이겨낼 거야. 그렇죠. 난 이겨내고 말 거야. 네. 좀 이런 것들이 생길 때 더 좀 힘이 생기기도 하죠. 맞아요. 전투력이 막 맞아요. 상승하죠. 저는 이제 처음 솔로 앨범을 냈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앨범 작업을 투어를 하면서 했었어요. 그때 아레나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컴백 날이 일본 아레나 투어 끝나고 바로 한국 와가지고 제가 예. 음악 방송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대박.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되게 꿈꿔왔고 뭔가 이렇게 막 되게 설레거나 아니면 걱정이 되거나 이런 감정을 느끼기보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다.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쓰러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혼자 처음 솔로 앨범으로 음악 방송을 하는데 멤버들도 공연 끝나고 깜짝 네. 와가지고 같이 음악 방송에서 봤던 그 와. 기억이 가장 저는 큰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때 공연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거라.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 진짜. 난 못해. 너무 힘들었어. 저도 지금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작업하시는 그걸 다 챙겨서 이동하는 내내 하고. 심지어 그 앨범의 히든 트랙은 네. 제가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이제 녹음실을 대여를 못 해가지고 일본에서 할 수 없어서 호텔 방에서 녹음을 했어요. 히든 트랙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이제 편곡을 한 버전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호텔에서 어떻게 다 막고 장비 챙겨 와가지고 녹음해서 와. 굉장히 타이트하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훈장이네요. 훈장이네요.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분명히 뭐 지금은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마 엄청 떨고 엄청 긴장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저한테 되게 내가 되게 기다렸던 순간이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예. 자, 세준 씨도 니콜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시다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니콜라라는 친구가 네. 예, 저한테 와서 네. 제가 또 니콜라 친구를 잡아서 이렇게 이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사실상 제가 한 어떤 배역을 이렇게 맡게 되면 네. 되게 좀 깊게 많이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17세기 유럽에 이제 흑사병이 유행했던 배경이어서 되게 이 극을 다 보면서 심지어 또 승식이 형이랑 같이 이제 페어이기도 하고 다른 상대 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니콜라라는 인물을 내가 잘 만들 수 있을까가 좀 되게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승식이 형의 이제 상대 배역을 이제 어쨌든 친구라고 정했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 가족 아니면 딱 그건 거야. 친구 아니면 가족 아니면
나를 외롭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막 되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하면서 되게 이 인물에 대한 이 상대를 정해야 제 인물도 빨리 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의 인물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마지막에 딱 정했던 거는 태호는 나의 또 다른 나다라고 정해놨거든요. 제가 만든 사람이긴 하지만 네. 나랑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행동이 나랑 똑같아야 돼라는 그런 좀 욕심도 있고 또 만들 때 그 사랑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이 니콜라라는 친구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연기적인 것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그걸 잘 표현을 해서 또 이렇게 극에도 올라가서 또 되게 저의 매력을 또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운 친구인 것 같아서 저는 니콜라라는 친구가 제일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한 만큼 세준 씨가 니콜라를 연기할 때 네. 세준 씨의 그 고민했던 흔적들이 다 무대 위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또 본인도 또 그거를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뭐 이걸 너무 알고 계신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세준 씨랑 이런 그때 왔을 때는 사실 이런 깊은 얘기들은 안 해봤는데. 그쵸. 좋습니다. 일단 니콜라 그리고 뮤지컬 솔로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노래 듣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씨가 내 인생의 BGM으로 고른 빅톤의 Dear Young 듣고 오겠습니다. 나 한참을 걸어온 지난 길에 문득 어디쯤인지 궁금해져 멈췄어. 여러 계절을 보냈지. 꽃피고 지는 것도 지난 여름에 흘렸던 땀방울도 눈물로 밟힌 낙엽 그 위로 내리던 눈. 매일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걸 흘려야 길어던 시간은 갈수록 날 죽여. 잘 익은 뼈와 다른 이유로 고개를 숙여. 난 찾아야 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밝은 빛이 되길 바랬던 그때의 내게 물어온 질문들. 여전히 꿈꾸는지 아직도 빛나는지 눈이 너는 뭐든 될 수 있어. 날 믿기로 걸음 절대 멈추지 않기로 했잖아. 넌 또 다시 미래의 너를 위해 다시 일어서 힘에 겨울 때 돌아볼 네가 될 수 있게. 눈물은 없을 줄 알았던 나의 기대는 지금 나에겐 무감각해진 아픔으로. 왜 그리 많은 일 나를 지치게 할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걸까. 지친 나의 꿈속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내게 물어오네. 여전히 꿈꾸는지 아직도 빛나는지 눈이 너는 뭐든 될 수 있어. 날 믿기로 걸음 절대 멈추지 않기로 했잖아. 넌 또 다시 미래의 너를 위해 다시 일어서 힘에 겨울 때 돌아볼 네가 될 수 있게. 수없이 날 스친 바람 그 사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가. 그때의 나에게 말해줘. 끝내 웃어보겠다고. Dear young days, me I wanna say thank you. Dear young days, me I wanna say thank you. 늦지 않게 I only wanna say 꿈을 꿀게. 이 길이 어딜 향해 있어도 나는 뭐든 될 수 있어. 날 믿을게. 걸음 절대 멈추지 않고 저 끝까지. 넌 또
long days. Me, I wanna say thank you. 네, 승식 씨의 인생 BGM 빅톤의 Dear Young 들었습니다. 네. 이 곡이 왜 인생 BGM으로 뽑아주셨죠? 이 곡을? 디얼 형이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저희 팀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네. 제가 그때 작사를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뭔가 오늘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이 뭔가 저희의 연습생 때도 있고 네. 데뷔 후도 있고 그렇죠. 약간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디얼 형이 굉장히 좀 잘 맞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한테 되게 좀 뜻깊은 곡이라서 네, 골라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세준 씨의 인생 BGM은 뭔지 궁금한데. 네. 이거- 저는 이제 손디안님의 이제 어른이란 아 노래입니다. 너무 좋지. 이 노래 너무 좋죠. 예, 이 노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아직까지도 듣고 있고 가끔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탁 하고 넘겨질 때 이 노래가 나오면 씻다가도 뒤돌아볼 만한 노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사실상 제목부터가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이를 먹고 뭔가 그 경험을 점점 쌓아가지만 뭔가 나이를 먹어도 어른이라는 이 두 단어에 너무 멀게 느껴진 거예요. 정말 어른은 어디까지 가야 어른일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과정을 얼마큼 더 겪고 더 많이 성공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야 이 어른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게 항상 고민이긴 해요. 아하.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진짜 어른이 돼야 이 곡을 들었을 때 이제 됐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인 것 같아요. 아,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봅시다. 잠시 멈추라고 갈 것 같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에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웃는 사람들 틈에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예인으로서의 네. 어떤 주요 정류장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냥 김성규, 강승식, 임세준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 자, 이번 역을 한번 다 같이 들어볼까요? 네. 여행. 네, 좀 여행. 축제. 축제. 말하는 대로. 약간 결은 다 비슷한 것 그치. 같은데요? 말.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같은 또래 같은 또래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제가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슷하지. 아유, 어쨌든 그럼요. 네, 네. 제가 이제 인간 김성규의 가장 큰 추억을 오늘 방송 전에 생각을 해보다가 입대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 여행. 그때 좋았던 거는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원래는 여행 갔다 오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여행은 끝나면 제가 새로운 곳에 네. 가야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약간 평생 내가 그 활동을 하면서 가장 내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있던 그 군대가 이제 이 여행이 끝나면 진짜 이제 나한테 앞에 와 있겠구나. 이 여행 끝나면 바로 입대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군 입대 일주일 전까지 콘서트를 하고 솔로 콘서트를 하고 그 일주일 전에 마지막 날 군대를 간다고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 말 안 하다가 콘서트 와. 거기서 예, 콘서트 마지막 날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는데 뭐랄까 그 여행의 어떤 재미는 이거 끝나면 나 군대 가야 돼. 약간 뭔가 후련함?
아니면 약간 뭐 솔직히 막 걱정은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친구들이랑 있으면 어릴 때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아 몰라 이러면서 넌 군대 어떻게 갔다 왔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되게 인간 성규로서 뭐 연예인으로서 이런 걱정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런 얘기만 했던 것 같아서 제 인생에서 참 기억에 남는 순간이지 않았나. 그렇게 친구들과 뭔가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버렸던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좀 와, 진짜 남달랐을 것 같은 느낌. 우리도 아니 그런 얘기 너무 슬프니까 제가 괜히 군대 얘기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승식 씨도 네, 찐친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뭐가 제일 좋았나요? 그때 저도 진짜 제가 그때 가장 좋았던 건 네. 아직도 제가 정말 그 제주도 여행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막 가평도 한 번씩 가고 여름 휴가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뭔가 조금 이제 저는 부모님한테 이제 손 벌리기가 싫어서 항상 용돈을 모아서 갔던 여행들이었는데 항상 그때마다 돈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항상 조금씩 빌리고 그 친구들이 조금씩 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이번 여행 때는 제가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갈 때 제가 번 돈으로 제 친구들보다 뭐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내면서 함께 이렇게 여행을 즐기니까 정말 돈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제대로 친구들하고 2박 3일로 가본 여행이라서 정말 저한테는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예전에 어떤 기억도 나면서 맞아요. 이제는 내가 좀 친구들이 그때 나를 도와줬다면 내가 조금 더 이제 네. 해줄 수 있는 좋죠. 정말 그게 진짜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여행을 갔을 때도 제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너네한테 이렇게 빌리고 이랬던 거 사실 뭐 너네가 얘기를 안 해서 또 내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큰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뭐 내가 이렇게 따로 갚는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번 여행으로 좀 그런 게 너네한테 좀 충족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친구들도 자기는 뭐 신경 안 쓴다고 근데 뭐 너가 많이 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럼 솔직한 마음이죠 친구들끼리. 네. 그래 조금 더 승식아 네가 다음에도 좀 더 내라.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자 이제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이럴 수도 있어. 일 잘 되길 바랄게 이러면서. 자, 승식 씨가 축제를 써주셨는데 네. 고등학교 때 나갔던 축제들이 또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축제를 나갔었어요. 와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 네. 와 기억나요? 어떤 노래였는지 그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는 네. 그 먼데이 키즈 선배님의 가지마. 가지마. 아닙니다. 그 아니야? 이거 아니야? 브라운 아이드 소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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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라고 저도 하는 그 노래밖에 안 떠. 나 저도. 네. 그 가지마 소리쳐. 사랑의 소리 이런 노래가 있었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네. 대망의 끝사랑. 끝사랑. 네. 김범수 선배님. 그대 네. 오직 그대만이. 그걸 부르고 끝승식이 되었습니다. 끝승식이. 네. 학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청혼을 부르고 와 청혼. 네. 나와 네. 결혼해줘요. 누구한테 청혼을 하셨죠 그때? 청혼은 안 했습니다. 그냥. 네. 그냥 그냥- 모든 네. 반 학생들에게 청혼을 받을까 하고 했었습니다. 아하. 네. 그랬는데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좋네요. 고3 때는 마지막. 고3 때는 이제 옆 학교에서 또 옆 학교 축제에서 네. 또 초청을 우와. 해가지고 오, 친구들하고 노래를. 이제 같이 네. 그 포맨 선배님의 고백 와. 부르고 고백. 저희 학교 축제에서는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 선배님의 마이 스토리. 와. 그 노래 진짜 좋은데. 그 노래 너무 좋죠. 그 노래를 진짜 어릴 때부터 많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하셨군요. 그냥 부르는 거 자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난 가수가 돼야겠다 이런 꿈을 꾸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가수의 꿈을 키운 건 20살 때부터였어요. 졸업을 그 하고. 전에는 오히려 아니었고. 네. 그 전에는 가수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노래가 너무 재밌고 하니까 계속 부르다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친구들이 너는 뭐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와 함께 실용음악을 한번 준비를 음악을 해보자. 해보자. 네, 너는 음악에 소질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때는 사실 대학교를 갈 목적밖에 없었어요. 네, 대학교를 가야겠다 생각만 하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딱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하고
아 그러면은 정말 한번 제대로 가수의 꿈을 한번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늦게 시작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랑 비슷하시네.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축제할 때 밴드부였어가지고. 아 그쵸. 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옛날 영상을 찾아보실까 말 안 하고 싶은데 옛날에 그 데뷔하고 나서 굉장히 많았어요. 인터넷 제가 공연했던 뭐 길거리 공연도 있고 뭐 이렇게 막 학교 하고 막 이렇게 저는 뭐 보고 싶지도 않고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근데 저도 이제 그때는 아 그냥 나도 노래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랬는데 저도 이제 오히려 고등학교 한 고3 진학을 이제 결정해야 할 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아 나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세준 씨는 어땠어요? 학창 시절에? 저는 어디 이렇게 나가서 이게 단상 위로 올라간 적이 딱히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상이요. 네. 강당. 강당. 이게 그때야. 그 단상. 네. 그 단상. 거기 저 다른 생각을 했어요. 단상? 그래서 거기 올라간 적이 딱히 없네. 딱 한 번 있어요. 오. 정말 학창 딱 시절에요? 한 번. 네. 학창 시절에 딱 한 번. 근데 이게 축제는 아닌데 오. 졸업식이었었어요. 네. 아. 졸업식 사실 축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들긴 하는데 이제 친구 한 명이 우리가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뭐 어떤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다 못 볼 테고 중학교 졸업식 때. 네, 그 고등학교 넘어갈 때 못 볼 테고 그리고 마지막 추억 하나 남기자 해서 춤을 하나 우와. 추자 해서 오. 저희가 그때 그 픽션을 네. 저희가 저희 춤을 다 못 추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영상만 보고 그 요즘 들어 그 보면 커버 댄스 네. 그런 것처럼 그걸 눈으로만 땄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 딱 올라가서 픽션을 딱 췄는데 와. 그 분위기가 그 축제면 분명 막 이런 거 할 텐데 졸업식이면 특이하긴 하네요. 네. 졸업식 날. 그쵸. 그 졸업식 날 널 픽션을? 붙잡을게. 그죠. 근데 그게 또 이 순서가 또 잘못됐었어요. 오. 자, 졸업 누구 다 이렇게 상장을 다 받고 그리고 축하 무대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다음 저희가서 다들 받고 수견. 숙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모님들한테 있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네. 근데 저 끝에서 저희 부모님만 이러고 박수를 치시는데 제가 너무 그때 당시에 너무 민망해서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평생 잊을 수 없는 굉장히 네. 독특한. 그쵸. 그래서 제가 끝나고 모든 친구들이 그 같이 하자는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이게 뭐냐고 우리 무슨 친구분이 아이디어를 내셨던 거군요. 네, 야 반응이 1도 없는 무대가 이게 무슨 무대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재밌네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찾으면 없어요? 나오나요? 재밌겠는데? 없어요? 재밌겠는데? 자, 그럼 세준 씨가 쓴 네. 정류장 이름을 좀 이번에도 좀 독특합니다. 말하는 대로예요. 네, 말하는 대로. 어떤 의미죠? 말하는 대로는? 일단은 네. 오늘 키워드가 되게 큰 사건들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빅톤 그냥 저로서의 되게 이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네. 이 직업을 하면서 되게 그래프가 더 많이 꺾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하는 대로 했던 이유가 제가 팬분들에게도 항상 이 말을 해요. 뭐 되게 책에서도 나오고 교과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말하는 대로 해야 이루어진다. 근데 그 말을 사실상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좀 별로 낭만적이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각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좀 저는 좀 낭만이 있다고 필요하다 생각해서 네. 저는 말하는 대로 되게 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사진을 맨 처음 시작을 하고 제가 팬분들께서 세준이가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정말 뭐 가능성도 없는 얘기였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해서 사진전 해드릴게요.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사진은 계속 열심히 찍고 하다 보니 또 이번 년 5월 4일 날 제 생일에 맞춰서 또 사진전을 또 개인 사진전을 또 열었었어요. 와 멋있다. 그래서 뭔가 말하면 이루어지구나 해서 뭔가 그것도 입증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기를 쭉 하면서 아 나도 연기 좀 더 하고 싶다, 연기를 또 하고 싶고, 또 이제 빅톤 활동도 하다가 이제 공백기 때는 연기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제가 속으로 계속 몇 날 며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뮤지컬이 들어와서 뮤지컬에 또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사실상 이전에 아이돌이 꿈이 아니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 회사원에서 이제 남들과 다를 거 없이 그냥 월급 받으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결혼하고 이렇게 살 생각이었는데, 결혼하고. 네. 아이돌 되기 전에요. 아 네. 세준이가 진짜 네. 아 특이한 거. 아이돌 되기 전에. 그래서 뭐 그냥 결혼해서 그럴 수 있죠. 살고 뭐 싶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죠. 남들 남들 살듯이 이렇게 살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난 가수가 될 거야 해서 가수가 이게 얘기했는데 가수가 됐고. 와. 그래서 좀 제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좀 되게 그렇게 좀 약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뭘 준비하고 뭘 하려고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혹은 정말 하고 싶은 분들에게 되게 또 힘이 되어주고 싶은 게,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 개발도 하고 뭐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 그 목표에 도달하니까 조금 더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걸 적었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세준 씨의 말하는 대로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또 팬분들이 또 원하시는 대로 사진 전시회도 하시고. 세준 씨가 알면 알수록 참 뭐랄까. 그냥 정말 불나방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뭘까? 뭔가 되게 이 사람 알고 싶다. 뭐 이런 되게 궁금증이 생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기도 하면서. 네. 그렇군요. 불나방 같은 사람입니다. 빛이다 이러면 가는 거예요. 일단 뛰어들고 보는군요. 네, 일단 박치기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자 오늘 빅톤의 승식 세준 씨랑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참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봤는데 두 분 어떠셨나요? 오늘 뭔가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네. 그동안 좀 못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요. 네, 네, 맞아요.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있었고, 좀 인생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되게 정말 되게 신기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데뷔 이후로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던 자리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서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정말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라이브 쇼를 하는 게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 제가 제가 업이 좀 안 돼 있죠. 아니 그게 아니 제가 좀 그래요. 너무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저 가끔 요즘에 좀 생각해요. 아니 절대 그게 아니고요.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절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직업상 되게 이 팬분들도 보시고 되게 라디오 하면 되게 좀 재밌고 다이나믹하고 좀 약간 시끌벅적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 직업상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정말 아이돌 직업이 아닌 진짜 그냥 사람으로서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뭐 인생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전 처음에 제가 아이돌 됐을 때 직업을 잘못 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돌 데뷔했을 때 이제 팬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물어보고 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가 뭐 예를 들어 성규야 이러면 몇 살이세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그 팬분 대답이 더 웃겨요. 그건 알아서 뭐 하게? 이랬어요. 또 생각해보니까 뭐 알아서 뭐 할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알아서 뭐 할 건 없네요. 이러고 지나치고 되게 뭔가 저도 인간으로서는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너무 다운되어 있지 않나? 그게 좀 뭔가 좀 업을 시켜야 하나 뭐 이런 고민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약간 이런 텐션이어서 네, 맞아요. 더 되게 약간 진중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어디 나가서
진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또 진중한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가벼운데. 속았나? 야 이거 속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야 이거 대열을 낚은 것 같은데? 우와. 근데 저는 저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는 다행이네요. 사람으로서 되게 사실상 본연의 모습은 되게 그냥 이렇게 차분한 걸 너무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좀 좋았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좀 와서 또 더 깊은 얘기 또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앨리스 여러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식 씨가. 네, 저희 세준이와 제가 우리 이퀄즈죠? 네, 네, 이퀄즈가 또 심야 아이돌 오늘 함께 했습니다. 정말 앨리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좋은 기회로 또 이렇게 함께 뮤지컬을 하게 됐는데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여러분들이 주신 이 기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뭔가 많은 이런 고민들과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좀 잘 다가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항상 관람평 같은 걸 보면은 또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이 노력들이 좀 보이고 좀 그렇구나 라는 생각에 좀 뿌듯합니다. 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너무 재밌게 함께한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또 오랜만에 두 분 봐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이퀄 공연도 마무리 끝까지 잘 하시고 네.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저런 얘기해서 저도 너무너무 좋았고 다음에 네. 괜찮으시다 한 번 더 놀러 너무 와주셨으면 좋죠. 저희는 다음에는- 그때는 노래를 하는 걸로 그때 같이 노래를 미리 얘기해서 미리 우리 좀 준비해서 하고 자 우리 빅톤의 인러브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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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달려왔던 이유 처음 봤을 때 어색해 부끄럽던 그때 그날처럼 서로가 조금씩 다가와 마주하는 순간들이 눈이 부신 날로 기억되는 넌 여전히 아름다워 기다려줘서 고마워 내게 넌 꿈만 같아서 Always I'll be there for you 모든 걸 주고 싶어 더 바랄 게 없어 Baby we are in love in love in love in love 내 전부를 내게 줄게 We are in love in love in love in love 늘 네 곁에 서 있을게 누구가 봐도 네가 있어 빛이 나는 걸 Baby we are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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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 모든 게 궁금해진 내 모습에서 뜨끔해 이런 내 맘은 너무 투명해 훤히 다 비춰질 게 분명해도 난 너에게는 굳이 애써 숨길 필요 없단 걸 알게 됐어 끝나도 내가 후회는 없도록 다 줘버려야겠어 yeah. 숨겨둔 마음 담아서 가까이 좀 더 안아줘 어둠이 내려와도 너와 함께 있어 난 더 바랄 게 없어 Baby we are in love in love in love in love 내 전부를 내게 줄게 We are in love in love in love in love 늘 네 곁에 서 있을게 눈을 감아봐도 네가 있어 빛이 나는 걸 Baby we are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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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손길 그 시선이 여전히 필요해 손을 뻗어 언제나 나를 안아주던 그 맘이 고마워 이제 말하고 싶어 Baby we are in love in love in love in love 이제 내가 안아줄게 We are in love in
눈을 감아봐도 네가 있어 빛이 나는 걸